자, 습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우리가 이제 우리 살 수 있지, 물 없이 살 수가 없지. 물 살 수가 없죠. 그럼 이 지구에 있는 지구처럼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화성이나 달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물의 흔적이 있는가, 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태어났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생물이다. 물 보존도 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의 근원. 지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다. 그럼 물 역시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 그 형태가 바뀌고요. 우리는 물의 그 위치도 변하고 물과 함께 이동이 되는 열. 여러분, 물과 함께 열이 이동이 된다? 이해가 되나요? 그치? 해수면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증발되고 그런 모습 있나? 태양에 의해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면, 그죠?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면 물의 위치가 바뀌죠? 수권에서 기권, 공기층으로 이동을 하고, 올라간 그 물은 열을 가지고 기화돼서 올라갔지만 상층부에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응결이 된단 말이야. 응결됐을 때 그 작은 입자가 바로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 여러분,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의 형태가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네, 헷갈려하는 사람 많은데 기체 아니에요.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구름 방울, 우리가 그 구름이 형태가 보이잖아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액화된 상태야. 그래서 액체 상태의 이 구름방울이 어떤 충돌에 의해서 커지고 그것이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비나 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대류권의 온도에 따라 그게 비로 내릴 수도 있고 얼음이나 눈의 형태로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여하튼 우리가 얘기하는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수권에서 기권, 기권에서 다시 수권이나 지권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 보자. 지금 이 물은 우리가 물 얘기할 때 물의 대부분, 지구의 물의 대부분, 지구 물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지, 바다. 바다, 대부분이 바다예요. 근데 우리가 바닷물은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육지의 물, 육수라고 부르는 해수 말고 육수. 육수의 또 대부분은 뭐다? 네, 빙하예요, 빙하. 그래서 수권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 빙하, 또 뭐 강 등등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권이고, 우리는 참 빙하도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물의 특징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물은 지구에서 에너지를 옮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뜨거워지면 물이 열을 가지고 올라가지. 어디로 간다? 열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열을 나눠줘요. 지구는 사실 어디는 되게 춥고 어디는 되게 덥잖아요. 근데 다행히 열이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 때문이에요. 물과 공기가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흡수를 해서 부족한 쪽에다가 가져다 주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특히 이 물의 특징 여러분 좀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비열이 커요. 이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용량, 그 물이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의 용량이 크다. 그래서 열을 많이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특징이 있고, 또 물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음이 뜨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얼음은 고체잖아. 물은 액체잖아. 보통 고체는 액체일 때보다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겠지? 근데 물은 뜬단 말이야. 얼어서 떠요. 바다가 어는 경우는 어렵지. 왜냐면 바다는
워낙 바람이 세고 막 출렁거리고 또 염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낮아서 잘 안 얼죠. 그러나 강 한번 생각해봐. 강. 이게 지금 강이라고 한다면 얼음이 어디에서부터 얼어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지 않지. 이렇게 표면이 얼잖아요. 이렇게 표면이 먼저 얼어. 그래서 잘못하면 막 우지직 갈라져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얼음판이 위에 생기는 것은 이 생물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 돼. 어떻게? 위에 굉장히 추운데 그 차가움이 이 물 안쪽으로 전달되는 걸 막아주는 약간 그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생물들은 겨울을 나는데 이 얼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특징이 있고. 하여튼 물은 비열이 크고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열을 골고루 배치하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하고 지금 고체가 될 때 밀도가 커지면서 이렇게 생물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 다른 그림은 지금 보면 태양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지구에서 전달이 되는가. 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식물이 이용하는 광합성을 할 때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 합성한다 그런 얘기 했고요. 나머지는 구름이나 물, 토양에서 반사되는 양도 많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 직권이 가열이 되면 지열에 의해서 공기층으로 올라갈 때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그지? 에너지 원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 생물, 공기, 물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 서로에게 미치는 상호작용을 잘 알아야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구 시스템 공부 여기까지 마쳤고요. 네, 여러분 이거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각 권역에서의 특징, 또 각 권역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잘 정리해 두세요.